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스웨거라는 툴을 사용해 볼 건데요. 스웨거라는 툴이 뭐냐면은 검색하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검색하면 좀 나오는데 이런 모양의 아이콘인데 저희가 서버 개발자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랑 API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인풋을 어떻게 올려주면은 우리는 아웃풋을 어떻게 줄게 이렇게 정의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의 과정을 이제 문서로 남겨놓을 텐데 그 문서를 효율적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 포스트맨처럼 실제로 API 호출도 해볼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작업을 할 때 보통 일반적인 큰 기업, 계열사, 대기업에서는 엑셀로 그냥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풋을 어떻게 주면 아웃풋을 어떻게 주겠다 이렇게 API별로 정의를 한 다음에 공유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더 상세하게 필드별로 정의를 했겠지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포스트맨을 쓰는 데도 있어요. 포스트맨에다가 그냥 인풋 아웃풋을 다 정해놓은 다음에 이거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해서 이 포스트맨 파일을 익스포트 해가지고 이 익스포트 해가지고 다른 클라이언트 개발자분들이나 다른 서버 개발자분들이 임포트해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거든요. 아니면은 컨플루언스에서 제공하는 위키 그 홈페이지를 사용한다든지 아무튼 협업하는 그 과정에서 문서가 되게 골칫거리인데 각 사이트마다 사용하는 법이 다를 거거든요. 근데 이 스웨거 같은 경우는 REST API도 제공이 되고 GraphQL도 된다고 하는데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 API를 자동으로 문서화해주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실제로 보는 게 빠르겠죠? 제가 띄워놓은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API들인데 이게 학습지 목록 조회하는 거 보면은 뭐 파라미터가 뭐가 필요한지 나오게 되고 실제로 조회해 볼 수도 있어요.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IO도 문서에서 볼 수도 있고 실제로 포스트맨처럼 날려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클라이언트 개발자든 서버 개발자든 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서로 아예 인풋 아웃풋 필드 찾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 스웨고라는 거는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한데 저는 계속 장고로 진행을 해왔으니까 장고에다가 스웨거를 설치를 해볼게요.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있잖아요. 투두 리스트 조회하는 거 거기에다가 한번 스웨거를 붙여볼 건데 GitHub에서 제가 이제 이 서버 개발자 12는 스웨거를 적용이 완료된 브런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따라 하실 분은 이 10 브런치를 클론 받으셔가지고 풀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저도 10으로 다시 바꾼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쓸데없는 걸 다 닫고 해볼 건데 여러분도 이제 이런 툴 같은 거를 설치하거나 새로운 걸 할 때 처음부터 막 다다다 치는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구글링 검색을 하거든요. 구글링 검색을 해서 누군가의 블로그를 찾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FM 방법은 공식 문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희가 설치할 패키지 이름이 drfyasg거든요.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은 그냥 디장고 스웨거라고 검색했더니 이런 게 나와요. 이 drfyasg를 썼다. 그러면 저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 YSG 검색하면은 여기 공식 도큐멘테이션이 있죠. 여기서 유세이지를 사용 방법을 보면은 어떻게 쓰는지가 나와 있어요. 찾기
키우신 거를 보시면 돼요. 한국 블로그가 제일 좋죠. 일단 저도 이 강의를 찍으면서 히스토리에다 블로그를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서버 개발자가 되는 법 12 이걸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 보셔도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설치를 할 건데요. 이 drf-yasg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서 스웨거를 쓸 건데 장고에 스웨거를 쓸 수 있는 패키지가 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근데 다른 거는 다 지금 죽었고 얘만 좀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서 얘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하냐면은 어딨냐 인스톨레이션 이 pip 인스톨 drf-yasg를 깔면 돼요. pip 인스톨 drf-yasg 저는 이미 깔아가지고 끝났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막 설치하라고 나올 거예요. 설치가 쭈루루룩 되고 있는 거. 네, 깐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가장 먼저 세팅즈에서 우리 앱을 설치하면 항상 여기 추가를 해줬잖아요. 여기다가 drf yasg 발음하기가 힘드네. drf yasg 뭐 약자였는데 yet another swagger generator래요.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urlg에 가가지고 몇 줄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여기 있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빨간 줄이 뜨는 거는 얘네 둘. 퍼미션즈.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이틀이니까 딱 봐도 제목인 것 같죠? 투두 스웨거 우선 투두 API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텀 오브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대로 해야 되나? 뭐 안 나와 있네? 그냥 제 블로그 주소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 내 메일 주소 적으면 되고 근데 안 적으실 분은 그냥 이거 삭제하시면 돼요. 필수가 아니더라고요. 라이센스 필요 없으니까 빼고 이 퍼블릭 트루 해주고 얼로우 애니 해주고 이거 얼로우 애니를 안 하면은 나중에 그 스웨거에 들어갈 때 로그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 얼로우 애니를 하면은 그냥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스키마 뷰라는 걸 만들어 준 다음에 URL 패턴에도 몇 줄을 추가해야 되거든요. 요 세 줄.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URL이 없다고? 여긴가? URL은 어디서 임포트를 하지? 다른 데서 탐링을 해서 URL을 안 해도 되네요. 페이스로 할게요. 전 페이스를 썼으니까 페이스 하고 오케이. 이러면 끝났어요. 여기는 스웨거 부분이고 여기는 기존 장고의 부분이죠. 실행을 해볼게요. 이 실행하면 이게 뭐라고 떠요? 일단 한번 무시해보고 자 웹사이트 들어가서 슬러시하고 스웨거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안되네. 이러면 또 왜 안되는지 찾아야죠. 디버그 모드를 꺼놔서 그런가? 여기서 세팅지 어딨냐
제가 그 디보그 모드를 홀수로 해놨는데 드로우로 바꾼 다음에 다시 실행됐죠? 세이브 하니까 안 나오네요. 왜 안 되니? URL이 뭐 틀렸다고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블로그에 쓴 걸 다시 복사해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스웨거 포맷 JSON YML 오케이. 스키마 뷰 이상하네. 플렉스를 안 해서 그런가? 밸리데이션즈 플렉스 뭐가 자, 이 플렉스가 아까 없었는데 다시 넣어볼게요. 둘 다 안되는데요? 여보세요? 요게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블로그에 쓴 거를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좀 다르네. 이 URL로 했을 때랑 다른 점이 이 앞에 뭐야 이거 띠꺼운 표시 뭐야 이거 뭐라고 하지? 웃는 표시 이거 없애야 되네요. 이거 없앨게요. 이게 페이스로 바뀌면서 이게 필요 없나봐.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도 안 되는데. 자, 스웨거 커렌트 페이스 디든 매치 다시 해볼게요.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이거 좀 다르네. 요거 뒤에 달러 표시도 없네요. 달러 표시도 지울게요. 그래도 뭔가 이상한데? 오케이. 그리고 슬러시도 없어. 이제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되네요. 다행이다. 휴. 자, 이제 제가 뭐 아무것도 스웨거만 추가했고 그 API 쪽에도 아무것도 추가 안 했는데도 자동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API들이 목록이 나와요. 여기 로그인 있고 투도 있고. 이 로그인이랑 투두를 딱 보니까 우리가 앱으로 추가해 놓은 것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로그인이라는 앱을 추가했었고 투두라는 앱을 추가했었잖아요. 과거에 우리 강의를 하면서 인스톨드 앱을 보면은 로그인이랑 투두가 있는데 커먼은 왜 안 했을까? 커먼 안에는 모델이 없어서 안 했나봐요. 이렇게 앱 안에는 모델이 있고 VI 뷰가 URL이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아마 자동으로 파칭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URL즈에서 스웨거 세팅만 해줘도 바로 이 사이트를 볼 수 있다. 대신 안에 내용이 없어요. 안에 내용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데 인풋이 일단 없는 거는 조회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셀렉트 있잖아요. 셀렉트는 그냥 인풋 없이 그냥 조회할 수 있잖아요. 트라이드 아웃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우리 투두 리스트 만들었을 때 그 투두 리스트들이 나오겠죠? 잘 나오죠? 또 여기 보면은 컬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 스웨거라는 게 자체적으로 C URL을 통해서 URL을 호출해가지고 응답을 내려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리퀘스트 URL도 어떻게 요청했는지 여기 나오고 여기 HTTP 코드 성공했으니까 200 그리고 응답 바디가 이렇게 나왔다. 헤더는 이렇게 나왔다. 얼마나 걸렸다 나오겠죠? 자, 이걸 보고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보를 넣어 볼게요. 일단 크리에이트 쪽에 정보를 넣을 건데
우리가 투두를 크리에이트 할 때 이 투두에서 뷰에서 여기 투두 크리에이트를 API를 사용했거든요. 여기에다가 오토 스키마라는 걸 추가하면 돼요. 오토 스키마. 스웨거 오토 스키마라는 게 있는데 일단 임포트를 해야 돼. 임포트 공식 문서의 내용이 있나? 오케이, 킥스타트. 설치까지 했고, 코드 제너레이션. 이그젠플 프로젝트. 여긴 안 나와 있네요. 검색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오는구나. 이 스웨거 오토 스키마라는 거를 이제 쓸 건데, 요거를 임포트를 해서 여기 우리가 스웨거의 정보를 노출시켜줄 API에다가 어노테이션을 걸면 돼요. 이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골뱅이로 표시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가지 값들 넣을 수 있는데 태그라는 값을 넣어서 투두 만들기.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느리지? 투두 만들기를 태그를 넣으면은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태그를 넣으면 이름이 바뀌는구나 알 수 있고, 이 안에 이 파라미터를 넣고 싶잖아요. 우리가 포스트 크리에이트를 할 때 유저 아이디랑 이름을 받거든요. 그 투두의 이름. 그래서 그걸 넣어줘야 되는데 이 리퀘스트 바디라는 게 있고 쿼리 시리얼라이저라는 게 있어요. 요거 두 개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 API의 인풋은 유저 아이디랑 투두 이름, 네임이야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인풋이 시리얼라이저거든요. 근데 저희는 시리얼라이저를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시리얼라이저는 이제 그 제이슨 파싱을 쉽게 해주기 위한 그 장고 레스트풀 프레임워크의 그 도구인데, 뭐 시리얼라이저라는 게 장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프레임워크에 있을 거예요. 들어오는 인풋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뭐 제이슨이나 뭐 다른 객체로 만들어주는 그 함수 같은 녀석? 객체 같은 녀석이라고 해야 되나? 걔네들을 우리는 시리얼라이저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자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저희는 근데 그걸 안 썼어요. 그래서 다른 뒤에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 강의나 그런 데 찾아보시면은 시리얼라이저를 쓴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자유도가 떨어져가지고 저는 여기서 안 쓴 것 같거든요. 제 옛날 기억에는. 아무튼 시리얼라이저 만들어주면 됩니다. 클래스 투두 시리얼라이저. 이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시리얼라이저 점 자동 임포트가 되나? 이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잠만요. 스펠링이 너무 어려워서 컨닝을 해왔습니다. 이 DRF에 있었는데 REST 프레임워크 있었나 그럴 거예요. from REST 프레임워크에 시리얼라이저. 오케이. 이걸 임포트하고 작은 거 없어졌죠? 그 다음에 메타 대문자네 해주고, 모델은 이 시리얼라이저가 바라보고 있는 모델, 그러니까 뭐 바라보고 있지 않은 모델을 안 바라봐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유저 아이디랑 네임이라는 게 이 태스크라는 모델 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이 태스크 안에 여기 다 필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그냥 팔로우 하면은 굳이 우리가 필드를 추가적으로 정의를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시리얼라이저에 보여줄 필드들
이 필드 옵션은 뭐냐면은 이 태스크 모델에는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플러스 id까지 8개의 필드가 있을 건데 이 시리얼라이즈가 사용할 필드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유저 아이디랑 네임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정의가 끝났죠? 끝난 다음에 여기다가 시리얼라이즈를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변할지 크리에이티브 보면은 뭐가 생겼죠? 지금 제가 지금 두 개를 추가했는데 여기 윗부분이랑 여기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이 쿼리 시리얼라이저인데 이 유저 아이디라는 게 뭔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저 아이디 그냥 유저 아이디라고 써있고 네임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에 뭔가 도움을 줄 만한 텍스트를 넣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넣는 거냐면은 우리 이 시리얼라이저가 실제로는 이 모델 태스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헬프 텍스트라는 걸 추가하면은 이건 사용자 아이디, 네임에다가는 이건 투두의 이름. 자, 모델을 다시 수정을 했죠. 다시 시작하고 나서 새로 고침하면은 여기 이제 설명이 좀 들어갔죠. 이건 투두의 이름. 그리고 이 위에 거는 이 모델에 대한 정의. 요 리퀘스트 바디가 실제로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퀘스트 바디가 우리는 유저 아이디랑 네임이 들어간다는 걸 써놨기 때문에 여기 유저 아이디랑 네임. 그래서 example 밸류를 보면 이렇게 스트링 들어간다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try out을 해보면은 여기 우리가 값을 써줄 수가 있어요. 뭐라고 쓸까요? hello world name 유튜브 방송 올리기 한 다음에 이 execute를 하면은 성공이 됐죠? 아이디가 23이 나왔어요. 우리가 투두 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크리에이트를 하면은 리턴으로 아이디 값을 응답 주게 해놨었잖아요. 성공한 걸 볼 수 있죠? 실제로 셀렉트에 가가지고 조회를 해보면은 우리가 만든 게 여기 올라가 있어요. 실제로 동작을 한다. 이 스웨거라는 툴에서 테스트하기 되게 편하겠죠? 서버 개발자든 클라이언트 개발자든 대충 이 정도 정보만 넣으면은 충분히 많은 정보를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커스텀 필드를 좀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걸 넣어볼 거냐면은 에러 메시지 정의를 좀 넣어볼 건데 우리 HTTP 응답 200이면 성공이고 뭐 403면 페이지 not found, 500이면 서버 에러 같은 거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여기에 정의해주면은 클라이언트들이 더 알기 쉽겠죠. 개발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구분되기 편하게 좀 엔터를 치고 리스폰스라는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리스폰스. 이것도 리스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객체로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사전 형태로 넣으면 돼요. 200은 성공. 404는 찾을 수 없음. 400은 인풋 값 에러. 500은 서버 에러. 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크리에이트에서 자 여기 에러가 리스트가 나왔죠? 근데 에러 리스트는 나왔는데 응답 바디, 그러니까 아웃풋 필드가 뭔지 모르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물론 실제로 날려보면은 나오긴 하지만 그걸 사전에 알려줄 수 있도록 여기 성공이 됐을 때 어떤 응답이 오는지 인풋으로 적어 볼게요. 요건 좀 복잡한데 따로 이 아웃풋이 어떤 게 오는지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코드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복봇을 할게요. 이 오픈 AP라는 것도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여기 있나? 여기 없네. 그럼 drf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거를 임포트 해주고
ID 필드라는 걸 정리해서 이 오픈 API 스키마라고 만들어야 돼요. 이 필드를 하나 새로 만들 때는 이 오픈 API 점 스키마를 통해서 필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리얼라이저에서는 필드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게, 왜냐하면은 이 모델을 팔로우하기 때문에, 이 시리얼라이저가 이 모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필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건데, 그 아웃풋 필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필드를 만들어줬어요. 이 크리에이트를 하면은 ID 필드가 리턴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여기 원래 타이틀인데 생략이 가능해서 생략한 거고, 타이틀을 ID로 해놓고 디스크립션, 투두가 생성되면 자동으로 체번되는 ID 값, 그리고 타입 스트링, 이게 스트링이 아닌데 인트로 내려갈 텐데 인티저로 내려갈 거예요. 블로그가 잘못됐네요. 인티저로 내려갈 거고, 여기 이거는 ID 필드를 만든 거고, 요거는 이제 응답 리스폰이 내려가는데, 이건 객체고 이 안에는 ID 값이 내려가. 한 다음에 요거를 200일 때 내려주면 돼요. 그럼 200일 때는 요게 내려가겠죠. 실제로 고침을 해보면은 200일 때는 리스폰스로 요 ID 인티저가 내려간다. 자,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 스웨거를 보고, 이 투두 크리에이트는 인풋이 유저 아이디 네임이고 아웃풋 성공하면은 아이디 값이 내려오는구나, 500이면은 실패구나, 뭐 400이면 내가 인풋을 잘못 올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편한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더 설명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주석을 넣으면은 이게 마크다운 형태로 스웨그에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제목을 쓰면은 여기에 주석을 쓰면 마크다운 형태로 스웨거의 반영, 샵 한번 치면 제목이거든요. 투두 생성 해놓고 인풋값 유저 아이디는 사용자 아이디, 네임은 투두의 이름. 자, 이렇게 써놨어요. 주석을 저장하면은 자, 여기 주석을 쓰면 여기 일단 첫 번째 첫 글자 여기 들어갔네요. 여기에 주석을 쓰면 마크다운 형태로 스웨거 반영, 투두 생성, 사용자 이름 아이디. 제가 주석을 쓴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이 필드를 만들어서 아웃풋 정의하는 게 힘들면은 그냥 여기 주석으로 써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소통하기 위해 만든 툴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그냥 클라이언트랑 서로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다른 API들도 이걸 추가하면은 여러분들 뭐 따로 문서 만들 필요 없고 포스트맨을 쓸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개발할 때도 되게 편하고, 특히 여러 명이서 개발할 때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나뉘어져 있다면 더더욱 이거 사용하면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요. 스웨거 말고도 다른 툴도 있어요. 여러분, 이 스웨거라는 툴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개발자를 도와주는 여러가지 문서와 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웨거를 제가 사용해 본 거고, 여러가지 툴이 있고 어떤 회사에서는 다른 툴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자의 문서화를 도와주는 툴이 있구나, 우리가 언젠가 필요할 때 이걸 쓰면 되겠다, 내가 써본 건 스웨거가 있는데 스웨거 써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스웨거를 쓴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런 도구도 있구나 라는 개념을 아시면은 이제 어떤 플랫폼이든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장고에서 적용을 했는데 뭐 스프링에도 있고 뭐 익스프레스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이 적용하는 방법이. 그래서 편한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개인 프로젝트 하거나 사이드 프로젝트 친구분들이랑 하실 때 이 스웨거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력서 넣을 때도 이 스웨거를 써봤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코딩 과제 같은 거
코딩 테스트 말고 어떤 서버 과제 같은 거 할 때도 뭐 스웨거를 적용해가지고 그 심사하시는 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웨거 적용해서 내도 괜찮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버 개발자랑 클라이언트 개발자의 소통을 쉽게 해주는 스웨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